한국의 건축. 한국 전래의 건축은 뚜렷한 사계절과 수려한 자연 환경의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 왔다. 목조 건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국의 건축은 자연과 다투지 않고 혼연일치되어 끊임없이 흐르는 구성미가 자연 속의 한 점경으로서 그 자연을 더욱 특징 있게 함을 깨닫게 한다. 시대조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이와 같은 전통적이고 고유한 건축물을 배경으로 한국인의 민속예술과 풍습은 그 특성을 더욱 뚜렷이하며 면면히 이어내려오고 있다. 건축과 자연, 그리고 민속이 잘 조화됨으로써 한국의 멋은 더욱 고조된다. 지금 한국 방방곡곡에 조상의 호국정신과 슬기를 되찾는 문해중흥의 대역사가 이루어져 여기 수원에도 수원성 복원작업의 하나로서 장안문이 옛 그대로 그 모습을 되찾게 돼가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의 목조 건축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얼핏 한국 목조 건축을 보면 세밀한 설계에 의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나 눈여겨보면 과학적인 건축 방법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목조 건축은 지상에서 마름질되고 다듬어진 것을 하나하나 맞춰가게 된다. 처음에 세워질 기둥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석갈의 합각에 이르기까지 미리 마련되어 조립하기 전에 벌써 재료는 다 만들어 놓는 것이다. 여기 장안문 정도의 집에는 약 5,500개의 각종 부재가 소요되며 이것을 맞춰 하나의 큰 집을 이루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공정에 따라 시공하는 사람들의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은 오랜 경험을 통해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완벽한 계획에 따라 빈틈없는 협동에 의해 집은 지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와를 이면서 한쪽에서는 단청이 시작되는데 그 원안은 전문가의 손에 먼저 작성된다. 이 단청은 일찍이 고구려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단청 기법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그 기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는데 그중 한 분이 여기 만봉 스님이다. 단청은 푸른색, 붉은색 등 5색을 사용하여 무늬와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도안이 작성되면 무늬와 목선에 따라 바늘구멍을 낸다. 이 작성된 도안을 기둥, 대들보, 석가래 등에 대고 분가루를 넣은 주머니로 두들기면 종이에 그린 무늬의 윤곽이 나타나고 여기에 따라 단청하게 된다. 수원성곽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그 모습을 되찾은 장안문. 우리의 고유한 건축미는 우리 민족이 쌓아온 생활의 기념탑이기에 민족문화재로 아끼고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럼 우리 건축의 주축인 목조 건물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가? 그 흐름을 따라 살펴본다. 여기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된 집 모양의 토기에서 오래전 한국인의 가옥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5, 6세기경의 고구려 벽화에서도 오늘날 목조 건물의 기본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백제 또한 당시의 목조 건물은 남아있는 것이 없고 건물 유적과 이러한 석탑만이 남아 당시 목조탑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탑은 화강암을 재료로 석재의 특성을 살려 목조탑을 본따 만든 것이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당과 교류하면서 불교 문화를 중심한 문화의 황금시대를 이룩해 했다. 당시 목조 건축은 남은 것이 없으나 경주를 중심해서 많은 절터와 몇몇 궁터가 남아있어 당시 건축의 웅대한 규모와 수준을 짐작해야 한다. 불국사. 비록 지상 건물은 요즘 다시 복원된 것이나 당시의 가람배치를 잘 남겼고 석조 기단은 신라인의 높은 건축 기술과 탁월한 예술적 감각을 과시하고 있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간결함과 복잡함을 그리고 소박함과 화려함을 잘 조화시켜 건축 감각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경북 안동에 있는 13세기 고려 때의 봉종사 극락전. 현존하는 한국 목조 건축 중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간소한 건물이다. 비록 이 건물은 고려시대의 것이지만 통일신라시대의 석조물에서 보는 기법의 부재가 보여 통일신라시대의 건축 양식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유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경북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13세기 고려의 불전으로 경쾌하고 우미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건물이다. 기둥 위에만 투공을 얹은 조심포 건물로 내귀는 팔각 활주로 받쳐 있다. 이것은 모형으로 보는 기둥 위에 받친 두공 세부 모습이다. 기둥 위에 주두를 놓고 첨차와 살미를 맞춤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넓게 전개되고 있다. 그 내부를 보면 국보인 아미타열의상을 안치하고 있는데 내부의 기둥에서부터 종도리에 이르는 가구 부재의 하나하나가 부처를 중심으로 좌우 균형을 이루면서 짜여져 근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곳에는 고려의 가장 오래된 단청으로 손꼽히는 벽화가 국보로 지정돼 남아있다. 부석사의 경내에 있는 조사당. 같은 고려시대의 건물로 국보로 지정돼 있다. 충남 예산에 자연에 안기듯 조화를 이루며 세워진 수덕사.
고려 충렬왕 34년 1308년에 건립된 사찰로 그 건립연대가 가장 확실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고려시대의 주심포계 건물이지만은 앞서 본 건물들과는 다른 수법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두공과 가구에서 보여주는 세련된 곡선미와 질서 있는 구성미는 형식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수법으로의 발돋움이며 이 건물의 특성을 이루고 있다. 내부에 있어서도 직선과 곡선으로 된 목재는 균형 있게 조화되어 그 구성은 다른 건물이 따를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건축을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조형의식이 역력히 나타나 보이는 건물이다. 전남 승주군에 자리한 송광사. 주위 환경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중 국보로 지정된 송광사 국사전. 이조 초기의 건축 양식을 지닌 매우 간결한 건물이다. 내부에는 송광사의 세 분 조사의 화상이 안치되어 있고 천정에는 용과 연꽃 한 청이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다. 충북 보은에 있는 법주사 팔상전. 1624년에 세워진 한국 유일의 목조 5층 탑이다. 전북 김제의 금산사. 외관상 3층 불전으로 타퍼집이다. 타퍼집이란 기둥 위에만 두공 가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두공이 배치되며 고려 마렵에 들어온 전혀 새로운 양식이다. 내부는 외형의 3층과는 달리 1층에서 3층까지 트여 있다. 전남 화순에 있는 쌍봉사 대웅전. 원래는 3층 목탑이었던 건물로서 내부는 아름다운 가구 구조가 우물천정 상부에 전개되고 있다. 전남 신라시대에는 석조기단에 세워졌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이 건물은 그 후 재건된 것이다. 이 건물은 대건축의 관록을 10분 갖추고 규모에 비해 안정된 자세와 위험은 물론 비례 균형이 우수하다. 안동 낙동강변 계곡에 자리 잡고 있는 도산서원. 동양의 대학자 이퇴계가 개인저택과 서당으로 1575년에 완성하여 유생들을 교육시키며 학덕을 쌓았던 곳이다. 문해중흥의 일환으로 이제 말끔히 가꾸어졌지만 그 원형은 잘 보존되어 있다. 이 서원의 건축은 전체적으로 간소하며 이태계의 품격과 학문적 자세를 잘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서울 성균관에 있는 대성전. 조선 왕조에서는 유교를 정치, 교육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을 두었는데 서울 문묘는 그 중심이 되는 곳이다. 한국 건축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그 건물이 사찰이건 누각이건 주택이건 어디에 터를 잡느냐 하는 것과 환경의 신선미라고 한다. 한국의 건축은 자연 환경과 혼연일치되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건축 원래의 기능에 충실한 안정된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목조 건물의 아름다움은 세부 수법의 섬세함에 있는 것도 아니며 고답적인 위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인공으로 된 구조물이면서도 주변의 분위기와 서로 조화되어 이룩하는 조형미에 있다. 주택 역시 한국 건축의 이러한 면이 더욱 두드러진다. 주택은 자손만대의 복을 누릴 땅을 택하여 남향으로 남쪽이 낮고 북쪽이 높은 아름다운 선경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 경북 안동 하회마을. 조선 중류 주택들이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다. 이 집은 그중 서해 유성룡 선생의 고택인 충효당으로 전형적인 2조 중류 주택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행랑채에 달린 소설대문을 들어서면 사랑채의 대청마루에 이르게 되는데 사랑채의 기능은 원래 가장의 거실로 서재와 접객의 구실이 추가되며 주택 건물 가운데서 가장 정성 들여 꾸며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 사랑채야말로 한국의 사상, 문화, 정치를 낳는 산실이요 한국적 생활의 멋을 가장 진하게 풍기는 곳이기도 하다. 안채는 사랑채와는 격리되어 유교 정신의 바탕을 둔 생활 풍습의 영향을 가장 두드러지게 받아들인 것으로 소박하면서도 실생활에 알맞도록 꾸며져 있다. 이조 왕궁의 깊숙한 금원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연경당. 1828년 순조가 왕자 문조의 충으로 민가를 모방하여 지은 99간집. 한국이 나온 조형문화 중에 이 주택문화처럼 한국적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없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련된 예의 하나가 바로 이 연경당이다. 잘 다듬어진 화강석 대돌의 부드러운 감각이 서로 조화되어 이 건물 전체에 통일된 간결한 아름다움을 가누어주고 있다. 여러 모양의 한국 건축의 창살은 거기 드리우는 그림자와 함께 한국인의 독자적인 서정이 깃들어 있다.
이제 한국의 주택 건축은 그 아름다운 전통의 조형미를 간직하면서도 이와 같이 현대식 생활의 구조와 조형면에서 적응돼가며 편리하고 합리적인 이점을 찾아 조화를 가질 수 있음을 실증해주고 있다. 수도 서울의 토성의 정문인 남대문. 서울에는 왕궁을 비롯해서 옛 건축물들이 그 면면이 이어오는 전통과 함께 여러 곳에 많이 남아있다. 종묘는 17세기에 건축된 이조시대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한 곳이다. 해마다 여기에서 제례가 베풀어지는데 이는 한국인의 사상과 생활 감정의 연면한 전승을 말하며 특히 한민족 생활 이념의 기둥인 충과 효의 사상이 성화 결정된 의식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조상에 대한 효의 사상은 사별 후에도 이어져 묘소에도 성의와 재산을 아끼지 않고 명당 자리를 찾아 꾸며왔다. 한국 건축에서는 본 건물뿐 아니라 담이나 굴뚝 하나 배치하고 꾸미는데도 인공미나 자연미가 서로 조화되도록 노력하여 본 건물에 못지않는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 왕궁을 상징하는 큰 규모의 건물은 궁궐의 건축이며 웅장한 궁전미술의 표본을 이룩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건축은 한국인이 그 오랜 전통과 함께 몸담아오며 정치, 종교, 사상,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해온 역사의 산실이다. 그래서 한국인은 새로운 건설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전통과 사상을 담아온 고건축의 보존과 발전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